네, 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오늘 5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오늘 리플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었죠. 채널의 상단과 하단을 오가면서 움직이고 있던 가운데 5월달 들어서면서 이 채널 상단을 벗어나는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고, 때문에 이때부터 단기적인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채널을 벗어났다가 만약에 다시 채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런 걸 우리가 트랩이라고 얘기하고, 트랩이 발생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반대편 채널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때도 하단에서 트랩이 발생했고 반대편까지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벗어난 이후에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서 트랩이 되게 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편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봤어야 되는데, 다행히 이 상단 라인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텨주면서 어제 시장의 반등으로 인해서 위로 올라선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다만 채널 상단의 지지를 받고 상승력이 나왔을 때 이 강한 양봉으로 확실한 추세 반전을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상승 추세가 아닌 이제는 이런 박스권을 형성하게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장기 이평선 라인이 저항 라인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확인시켜줬다 봐야겠죠. 일단 어제 비트코인이 확실한 반등을 만들어내면서 9천만 원에 다시 올라와 있고, 이 흐름에 힘입어서 리플도 그 폭은 크지 않았지만 반등이 나와줬던 거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재료는 바로 어제 있었던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라고 봐야겠죠. 최근 시장은 기준금리 관련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여기에 따라서 방향성을 잡고 움직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지표들 중에서도 미 연준이 금리 결정하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전 달에 발표됐던 수치보다 낮은 수치가 발표된다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반등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정확하게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다만 이번 달 20일에는 또 한번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최근 스탠스를 유지한다면 매파적인 발언이 또 나올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른 단기 조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리플은 최근 6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올해와 내년까지 4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소송 이슈가 되겠죠. 자, SEC와 리플, SEC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죠. 그리고 SEC에서 2020년도 12월 달에 리플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 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SEC에서는 리플의 XRP를 지금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때문에 본인들에게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라는 건으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작년 7월 달에 드디어 약식 판결의 판결문이 나왔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부분 판결이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다라는 판결문이었고,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왔죠. 당시의 시장은 여기에 더욱더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플의 시세가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 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이 소송은 이 위에 있는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에 대해서 이게 증권이라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벌금 합의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C 측에서는 이 벌금으로 20억 달러를 요구를 했고, 리플은 답변서에서 1,000만 달러 이상 못 낸다,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서로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5월 20일 날 양측의 최종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그 스케줄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판결은 올 여름 7월에서 9월쯤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한 번 작년의 약심 판결처럼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라면 당연히 급등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밑에 추가 내용들을 함께 보시면, 자, 일단 XRP의 최근 움직임과 상관없이 분석가들은 올해 XRP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가오는 생태계 발전에 따라 2024년에 올해 리플의 가격이 획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할 주요 이벤트로, 자, 첫 번째로 이 부분이죠. 소송의 최종 판결, 그리고 XRP의 은행 통합, 이건 CBDC와 관련이 있겠고요. 또 꾸준히 얘기가 나왔던 리플의 IPO, 작년부터 4월 달에 이미 뉴욕에서 비공개 로드쇼를 개최를 했고, 당시에 대규모 투자 기업들이 여기에 참석했었다라고 폭스 비즈니스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이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포지션을 채용하겠다라는 공고도 홈페이지에 올린 바가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 나스닥 상장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 다만 이 IPO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금이 또 필요한 건데,
이 투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그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선행돼야지 IPO도 진행되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잠재적인 XRP의 ETF도 소송이 완료되고 나면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리플이 상승력을 보여줄 시점은 올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그 네 번째 반감기가 4월 20일 날짜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여주고 있는 이 흐름이 바로 이전 반감기가 아닌 그 전에 두 번째 반감기였던 2016년도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016년도 당시에도 이 반감기가 적용되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던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횡보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대세 상승장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반감기가 적용된 2분기에는 조정이 나오다가 3분기부터 반등이 나와서 4분기에 사이클의 고점을 찍을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렇게 상승 전환하는 시점이 올해는 또 미국에서의 대선과도 겹쳐 있기 때문에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에 다시 출마하는 이 트럼프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처럼 친암호화폐 정책들이 공약으로 또 나오면서 이 시기에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이슈도 리플은 기대할 만한 상승 재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저 살펴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자, 이 이미지를 보시면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미국의 대형 투자 기업입니다. 제2의 워렌 버핏이라고 평가받는 베리 실버트라는 인물이 CEO로 있는 기업인데, 자, 보시면 여기에 자회사가 바로 그레이스케일이 있고요. 또 하나의 자회사는 코인베이스입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죠. 그리고 이 오너십 스테이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리플도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국 내 기업들의 연결고리를 인지하고 나서 다음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이 이미지는 이 EDX 마켓이 출범할 당시의 홈페이지의 모습입니다. EDX 마켓이라는 건 미 월가의 여러 자산운용사들, 그중에서는 피델리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함께 만든 암호화폐 거래소고요. 여기서는 기업들에게만 거래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이 EDX 마켓이 출범할 당시에 상장되어 있던 코인들은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였죠. 그래서 이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만든 새로운 거래소였기 때문에 당시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은 단 4개 뿐이었기 때문에 이 코인들이 수혜를 받으면서 당연히 급등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현재 EDX 마켓에서는 3가지밖에 거래가 되고 있지 않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은 그대로지만 비트코인 캐시가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상장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되고 나서는 이렇게 이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이 상장 폐지되면서 리플의 XRP가 새롭게 상장될 거다라는 루머가 크게 돌았던 거죠. 그럼 왜 이런 루머가 당시 돌았는지 그 근거도 함께 보시면, 자,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내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이 XRP를 선물 시장에 상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들어가서 어떤 코인들이 여기 상장되어 있는지 이 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자, 여기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리플에 XRP가 추가됐던 거였죠. 솔라나와 아발란체는 비교적 더 최근에 추가된 거고, 이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3개의 코인과 XRP가 그 밑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또 한 가지 기사를 보시면, 자,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이 이전에 이렇게 발언한 바가 있다는 거죠. 이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SEC를 맡기 이전인 지난 2018년 MIT 교수로 재직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4개의 코인들이 처음에 EDX 마켓에 상장이 돼 있었던 코인들이고요. 비트코인 캐시만 상장 폐지가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기사에 나와 있지 않던 우리가 추가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리플의 상승 재료가 바로 이 EDX 마켓에 상장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도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상장됐다라는 이유로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또 그 시기가 이 대세 상승장과 맞물린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 리플 시세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는 이 상승장이 오기 전에 저가에서 매수 기회가 온다면 이 매집하는 전략을 통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고 또 보유 비중을 늘려 나가면
추후 이 상승력이 나왔을 때 이 수익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새롭게 나올 리플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또 거시적인 이슈들도 리플 시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 그리고 또 구체적인 타점과 비중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고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카톡방은 당연히 무료로 제가 운영하면서 이런 정보들 공유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밑에 더보기라 클릭하시면 제가 남겨놓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으로 타점 잡고 매매 진행하셔서 올해 기대되고 있는 대세 상승장에서 꼭 큰 수익 얻어가시는 시간으로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뒤로 가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